사진 올리고 그 사진 사이에다가 글자를 쓰면 되겠죠. 여기 동영상 넣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셔가지고 엔터 치시고 동영상 넣어주면 되겠죠. 동영상 넣어주면 되고 파일 선택 동영상이 있다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쭉 넣으시면 되고 이 지도 같은 거 넣을 때는 지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국내 지도가 있고 해외 지도 따로 있어요. 국내 지도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곳에서 성공회대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이 지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데 실제 저장을 하면 나옵니다. 뭐 해외도 있고 책도 있고 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글자 폰트 같은 것도 얼마든지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글자 크기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껍게 할 거냐 밑줄 넣을 거냐 뭐 색깔을 넣을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다? 이거는 정렬이죠. 컨트롤 A 눌러 가지고 가운데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라 라는 걸 해주고 싶다. 얘를 클릭해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URL 보이시죠? URL 딱 누르게 되면은 여기다 써줘요. skhu.ac.kr 이렇게 적용을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을 누르면 그걸로 점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모티콘도 넣을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쭉 이것저것 해보시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블로그는 수정을 하면 안 됩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은 저품질 블로그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있잖아요. 오타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오타가 나도 수정을 자주 하면은요 저품질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오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맞춤법을 검사해 주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은 얘가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가 하나 있으면 알려줘요. 그래서 뭐가 맞춤법 검사하겠다 이렇게 그쵸? 누르면 얘가 잘못된 거예요. 얘가 추천 단어가 없다. 성공회대 홍기롱 이거 잘못된 거죠. 그쵸? 그래서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성공회대 수정을 하게 되면 얘가 성공회대 박경호라고 바뀌어요. 다시 수정할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맞춤법 재검사하게 되면 연계에 있다. 그 맞춤법을 검사를 해주니까 반드시 블로그에서 포스팅 하실 때는요 맞춤법 검사를 한 후에 포스팅을 해야 돼요. 나중에 오타가 생겨서 수정을 했다. 수정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은 저품질 블로그가 됩니다. 주제 선택하고 나는 영화다. 태그. 이 태그는요 검색에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을 때 필요한 겁니다. 이걸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블로그에서 여기 써 있는 태그는 검색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검색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이 블로그를 찾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 찾고 싶은 키워드 있죠? 그게 태그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전체 공개할 거냐, 이웃 공개할 거냐, 서로 이웃 공개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댓글을 허용할 거냐, 공감을 허용할 거냐, CCL을 표시할 거냐. CCL 어떻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상업적 이용, 허용, 비허용, 그죠? 그래서 비허용, 저작물의 변경, 동일한 이유의 저용,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세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검색 허용하겠다, 블로그 카페 보낼 때 본문을 허용하겠다, 외부 보내기를 허용하겠다, 그리고 페이스북 이거는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한 거를 계속 포스팅 할 때마다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등록 시간은 현재가 있고 예약이 있는데 고수들은 다 예약을 합니다. 하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고 고수들은 다 예약을 해요. 나중에 블로그 지수라든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블로그는 하루에 10개를 쓰는 것보다 꾸준히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내가 오늘 블로그를 5개를 작성해 놨어. 한꺼번에 올리면 블로그가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0개를 만든 거를 예약을 눌러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좋겠죠? 예약을 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린 지금은 바로 올려야 되니까 그냥 현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이 포스팅이 올라가는 겁니다. 에디터 2.0으로 작업을 한 거고, 스마트 에디터를 한번 해볼까요? 내 메뉴에 가서 글쓰기에 가면은 이렇게 에디터 2.0은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스마트 에디터로 해보고 싶다. 여기 있죠, 여기 누르시면 얘가 스마트 에디터로 바뀌어요. 그러면 제목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새는 트렌드가 무조건 사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진 눌러가지고 제목에도 이렇게 사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제목에다. 그럼 딱 제목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죠. 이제 본문 같은 거, 본문에 스마트 에디터 2는 본문에 태그를 넣어서 검색을 더 도와줘요. 글을 갖다 쭉 쓸 수 있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사진 넣고 싶으면 사진 넣으시면 되고, 사진 설명도 입력하고 싶으면 입력하면 되고요. 동영상 다 내용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스마트 에디터는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쭉 클릭 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구분선을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구분선을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쭉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얘는 발행이라 그래요. 발행. 저장은 발행하기 전에 내 임시로 넣어놓는 거를 저장. 임시로 저장된 거예요. 이걸 불러서 다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발행은 다 됐을 때 지정해 주는 게 발행. 이걸 포스팅이라고 얘기하죠. 발행을 누르면은 그때 카테고리를 물어봐요. 발행이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클릭해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르죠? 1학년 카테고리 1학년에 대해 넣겠다. 주제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전체 공개냐, 댓글 허용할 거냐, 공감 허용할 거냐 쭉 있죠. 그쵸? 그래서 태그는 이렇게 했다. 현재 할 거냐, 예약을 할 거냐, 공지사항으로 지원할 거냐. 자, 발행 누르면 되겠죠.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타 여부. 그래서 내가 글을 쓰다가 보면은 맞춤법이라고 있죠. 맞춤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띄어쓰기 오류입니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 눌러주면은 여기 SNS 활용 여기에요. 여기에 추천 문구가 나오니까 수정 누르면 이게 추천 문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리포느 잘못된 거죠. 이걸로 쓰겠다, 이걸로 바꾸겠다, 바꾸시면 되겠죠. 맞춤법이 틀리지 않으면은 안 나옵니다. 보시면, 그죠? 이 맞춤법이라는 게 안 나와요. 정상적으로 되면은. 맞춤법 누르시면은, 이렇게. 디지털 거북선. 스마트 에디터는 제일 마지막에 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장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 포스팅 말씀드렸죠? 일단 스마트 에디터 2.0으로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3.0으로 넘어가라는 얘기. 여기 자세한 내용들 쭉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하시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리시고, 이웃. 블로그 가장 핵심이죠. 벤치마크 한 블로그에 가서 여기 이웃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으면은 관리의 기본 설정에 가면 열린 이웃이 있어요. 열린 이웃. 그 다음에 이웃 그룹 관리라고 있어요. 거기서 여기에 그룹들을 쭉 설정을 해서 하셔가지고 이웃을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웃들의 새 글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싶으면은 이웃 커넥터 위젯으로 가서 여기 관리, 꾸미기 설정, 디자인 설정, 레이아웃 위젯 설정해 보면 에디트 가시면은 요걸 설정해 주시면은 새 글을 작성하면 업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블로그, 네이버가 아닌 다른 블로그에 이웃을 추가하려면은 여기 열린 이웃 있죠? RSS 추가로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하면은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이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이웃이란 그냥 대충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형식적이지 않고 글을 정상적으로 읽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는 사람, 홍보성 글보다는 진정성 있는 글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댓글은 시간 되시면은 먼저 올려주시는 게 좋겠죠.
실시간 댓글을 올리시려면 블로그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폰으로 실시간으로 글 올리시면 좋고, 진정성 있는 글을 올려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란 무엇이다? 정보 검색자하고 정보 제공자 간에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열쇠. 키워드의 종류는 대표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대표 키워드는 핵심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로 나눠지는데, 핵심 키워드는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특성, 판매 관련 단어, 이런 것들. 그래서 여성 의류, 남성 의류, 간판, 꽃감 등 이렇게 대표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대표 키워드. 그리고 이제 대표 키워드 중에서 브랜드 키워드는 대표 브랜드명을 지정해 주는 거를 브랜드 키워드라고 합니다. 삼성, 애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부 키워드가 있는데, 세부 키워드는 뭐다? 주변 키워드라는 게 있고 확장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세부 키워드 안에. 주변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 앞뒤에다가 단어를 조합한 거. 여성 의류라고 나왔죠? 여성 의류 쇼핑몰, 10대 여성 의류, 보세 여성 의류, 이렇게 대표 키워드 앞에 단어를 조합한 키워드. 자, 간판 너무 크죠? 그래서 홍대에서 하는 간판, 홍대 간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확장 키워드라고 하는 건 뭐다? 대표 키워드에다가 구절을 이용한 거예요. 여성 의류, 쇼핑몰 이쁜 곳, 간판 잘 고치는 곳, 이렇게. 그 다음에 늘 1등을 하는 키워드는 1순위 키워드라고 얘기하고, 맨날 3순위, 4순위 저 끝에 가 있는 키워드를 저순위 키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표 키워드가 있고, 대표 키워드 안에 핵심 브랜드 키워드 있고, 세부 키워드 안에 주변 키워드나 확장 키워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키워드를 공략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죠. 이 대표 키워드는 광고쟁이나 대기업 이런 데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우리는 세부 키워드에서 1등을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 키워드에다가 여러분들이 1등 하려고 하면요, 돈이 무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부 키워드, 저순위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저순위 키워드하고 좋은 키워드가 있고 나쁜 키워드가 있는데, 아시죠? 좋은 키워드가 뭐예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예요. 나쁜 키워드는 전혀 검색하지 않는 키워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하고 합작을 해서 코엑스에서 공룡 대탐험전이라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그 공룡 대탐험전을 한다고 방송국에서 그냥 틀기만 하면 방송이 막 나와. 신문에 대문자하게 일면 톱으로 광고를 해. 그러면은 공룡 대탐험전이 자동적으로 키워드가 되겠죠? 근데 내가 그걸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은 아이들을 공룡 대탐험전을 보여주고 싶은 엄마들이 찾고 싶은 키워드가 뭘까요? 공룡 대탐험전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그 키워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방학 중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단어가 더 많이 조회수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단발머리, 헤어스타일, 머리 스타일. 이 키워드인데 한 달 동안 검색하는 숫자가, 얘는 57,900건이야, 얘는 34,000건이야, 얘는 21,000건 밖에 안 돼요. 여기 보실래요? 집중력 높이는 법. 집중력 높이는 방법은 1100건 밖에 안 돼. 공부 집중하는 방법은 380건 밖에 안 돼. 근데 집중력 높이는 법이라고 했더니 얘보다 10배가 많아.
법이냐 방법이냐 이 방자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거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조회되는 숫자가 달라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력 높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하는지 집중력 높이는 법으로 조회를 많이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회원을 가입해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얘는 회원을 가입하지 않고도 바로 들어가서 이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네이버 키워드 검색은요, 여러분들 요 사이트에 가서 회원 가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네이버 키워드 검색 요 사이트 있죠? 여기는 실제 네이버에 내가 파워링크로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에도 이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냥 가입해가지고 키워드를 검색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게 귀찮다 그러면 여기 키워드 마스터에 가서 검색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 띄우신 다음에 주소창에다가 where is post라고, 그러면 where is post라고 있고, 여기 이제 블로그 주소를 치면은 블로그의 상태까지 알려줘요. 우린 키워드 마스터니까요. 키워드 마스터로 내려갈게요. 네, 보이시죠? 키워드 마스터. where is post에서 키워드 마스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화면이 바뀝니다. 바뀐 화면에서 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단발머리 한번 쳐볼까요? 단발머리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단발머리는 여기 PC 검색량은 5,000건, 모바일 검색량은 42,800건, 그래서 합의 총 조회수는 이렇게 되고요. 이 관련된 문서들이 몇 개가 있느냐, 이 문서 수예요. 그 다음에 비율은 뭐냐면은 문서 대비 조회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1.774% 정도 문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블로그 순위는요, 이거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1등,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라는 거예요. 뭐 다음이라든가 다른 게 나오면 여기 D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등, 그러면 여기다가 헤어스타일 한번 쳐볼까요? 헤어스타일 치면은, 자, 검색 숫자가 달라지죠, 이렇게. 문서수하고, 비율은 알겠고,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머리 스타일로 한번 쳐볼까요? 머리 스타일, 이렇게 치면은, 머리 스타일은 더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만 단발머리하고 헤어스타일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단발머리는 조용필의 단발머리 노래 검색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회수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집중력 높이는 방법하고 집중력 높이는 법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집중력 높이는 방법이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실제 숫자가 총 조회수가 36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집중력 높이는 법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집중력 높이는 법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다르죠? 조회수 자체가. 총 조회수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키워드를 네티즌들이 선호하는지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 만들 때는 반드시 이 키워드를 확인하시고 조회수를 확인하시고 키워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키워드가 검색량이 많은 게 좋은 키워드죠. 그런데 우리같이 초보 블로거들은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사용하면요, 진짜 그 문서가 한 100이, 200이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랭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매일 블로그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검색량이 좀 적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SNS라든가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간접으로 광고를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키워드 마스터 말고 네이버 검색 광고를 이용하면 훨씬 더 액티브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search@naver.com 여기서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서 search@naver.com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키워드 도구라고요. 키워드 도구. 이 키워드 도구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발머리, 헤어 스타일, 머리 스타일,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 단발머리 쭉 나오죠.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뭐 시즌 테마라든가 시즌 월 같은 걸 다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회원만 가입하면 이런 걸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 반드시 가입하셔가지고 키워드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 좋은 건 뭐예요? 월간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로 사용한다. 왜 낮은 키워드를 사용하느냐? 처음 시작하는 블로그는 품질수가 낮으므로 상위 노출 확률이 낮다.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를 선정해서 계속 글을 올려라. 그래서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상위 키워드로 만들어 주라. 그래서 매일 2개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위에 계속 노출시켜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만들어 가지고 2개씩 계속 바꿔가면서 올리시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키워드가 돼서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 키워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젊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영화 평론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자기는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영화 평론을 하고 싶다. 넌 키워드가 뭔데? 그랬더니 나는 키워드를 검은색 남자로 할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웃었어요. 검은색 남자로 검색 한번 해볼래? 검색하라고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검은색 남자 청바지, 단화, 반바지. 얘보다 더 상위로 검은색 남자라는 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 죽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키워드겠죠. 자, 두 번째, 어떤 분이 닥터 봉이라고 하는 봉을 하나 개발했어요. 이게 너무 좋대요. 이게 이 나무에다가 여기 이런 걸 껴가지고 여기저기 안마를 하게 되면 정말 시원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 봉에다가 이런 걸 껴가지고 만들어서 사람을 치유하는 거니까 닥터 봉이라고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돼? 닥터 봉을 쳐보니까 어떻게 돼? 영화 닥터 봉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럼 영화 닥터 봉을 치고 위로 올라가려면은 이 사람은 매일 블로그 포스팅을 해도 3년, 5년 동안 해도 아마 1등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또 하나의 사례 볼까요? 제가 아는 친구가 랍스타 전문점을 하나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업으로 한대. 그제 하지 말라고 극구 말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도시업을 하고 상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너 블로그 전문가니까 자기네 도시어브라고 하는 랍스타 전문점을 띄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도시어브 치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어브. 아마 이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되겠죠. 또 하나의 사례. 어떤 분이 요걸 갖다가 매직 돌출 간판이라고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이게 매직 돌출 간판인가요? 이게 매직 돌출 간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매직 돌출, 뭐가 매직이야? 뭐가 돌출이야? 이거 쓰지 마세요. 뭘 쓰라 그랬어요? 이게 다면 간판이지. 이게 어떻게 매직 돌출이냐고, 이게. 여기도 간판을 하고, 여기도 간판을 하고 하니까 다면 간판이 되겠죠? 그래서 다면 간판으로 수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21세기의 디지털 사회,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 창업을 했다. 그럼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여러분들이 검은색 남자니, 닥터 봉이니, 도시 어부니, 매직 돌출 간판, 말은 좋죠. 그런데 이걸로 검색해서 그 사람들이 1등을 한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겠죠. 창업을 할 때 첫 번째 고려사항은 키워드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도메인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상품이나 창업 시 고려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키워드하고 도메인.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고 얘기하는데, SEO는 뭐의 약자냐?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검색 엔진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SEO라고 얘기합니다. 미스터 트롯에 나오시는 분들이 노래방 노래를 하면 100점 나와요. 원래대로 하면 그분들 다 100점 나와야 돼요. 근데 82점도 나오고 80점도 나오더라고. 왜 그렇게 돼요? 노래방 기계는 노래 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박자를 잘 맞추고, 목소리 키울 때 키우고, 목소리 작을 때 줄이는, 그렇게만 되면 100점을 주는 거죠, 노래방 기계는. 그런데 미스터 트롯에 나온 가수들은 노래를 어떻게 해요? 정말 잘하죠. 잘한다는 얘기는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은 게 아니죠. 컸다가 작아지는 거, 거기다가 바이브레이션을 넣는 거,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감칠맛이 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100점이 나왔다, 노래방 기계에서. 그러면 노래를 무지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검색 엔진도 원래는 포스팅을 잘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한 사람들한테 점수를 더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검색 로봇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포스팅을 하게 되면 그게 상위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고 얘기합니다.